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매청은요,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저희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아니 뭐 좋은 일 있나요? 아, 좋은 일 있습니다. 아, 네. 자, 결혼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김시아 있으니까요. 씨가 이 자리에서 벌써 50번이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머, 전매청이 벌써 50회예요? 50회입니다. 예. 대단한 방송이죠. 네. 와, 감회가 남다른데 사실 전매청 첫 회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전매청의 취지가 뭡니까? 전라도의 숨은 매력들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숨어 있어도 숨어 있는 그런 매력들을 찾다 네. 보니까 사실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매력들도 많았어요. 정말 다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몇 회까지 갈 수 있을지 내심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한 10회 하면 많이 하겠다 싶었는데 벌써 50회라니 어머 세상에 감동입니다. 네, 그만큼 대단합니다. 이제 앞으로 50번을 더할 정도의 매력들을 와. 우리가 더 발굴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만큼 또 우리들의 어깨가 또 막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문창인 박사님. 저는 사실 우리 전라도의 이런 잠재력, 이 무궁무진한 잠재력, 그리고 전라도의 힘, 과연 어디까지일까 사실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 우리 전매청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 미처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숨겨진 전라도의 진정한 보물을 이 전매청을 통해서 재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우리 장태희 씨의 요청, 예, 50회 어떠셨을까요? 지난 50회 동안. 저는 김춘수님의 아.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꼭.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었다. 느끼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전라도 곳곳에 예쁜 네. 이름을 불러준 게 바로 우리 전매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50회라 그러니까 가슴이 되게 벅차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그 벅찬 가슴과 기운을 안고 저희가 50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이번 주와 다음 주 총 2번에 걸쳐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위대한 재발견이라는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특집은 어떤 내용들을 꾸며질지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대를 해주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놓은 족자들입니다. 한번 좀 유추를 좀 해보실까요? 아, 이 뒤에 족자들이요? 복수도 있고 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뭐 바위, 쌀도 여우꼬리. 있고. 일단 벅수는 제가 다녀왔으니까요. 이거는 돌 돌. 장승이었죠? 네, 달바위는 뭐, 또 제가 또 다녀왔잖아요. 달바위는 그렇죠. 진짜 골프장에 예, 있던 달 그 모양의 바위. 바위. 예. 문창 박사님 뭐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말씀하신 것이 약간 돌 비슷하지 돌과 않나요? 관련될 건 것이다. 벅수도 돌이고 바위도 돌이고. 예.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저 10개 독자가 뭘 뜻할지 어떤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지 제가 하나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석이죠. 돌석자. 저 10개의 족자들이 돌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전매청에 22번 아이템이 와. 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 정말 자주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돌마다 다들 사연이 있고 돌도 다 모양이 제각각이라서 돌이 매주 나와도 질리지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전매청 50번의 방송 중에서 22번이나 방송했던 전라도의 매력을 넘치게 했던 그 돌들은 어떤 돌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김세아 씨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의 매력을 아이고요. 더 설명해주는 매력 테스터 성공했어요. 오늘 네. 남도 지역에 감쪽같죠? 분포되어 있는 개성 만점 돌 아이들의 날씨를 살펴볼 텐데요. 돌 아이들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네요. 먼저 중서부 지역에서 만났던 돌들입니다. 나주 지역이었죠. 나주에서 만났던 장사 주렁 막대기, 석당간을 비롯해서 연자바위 그리고 가려도 계속 보이는 남근석까지 아주 한창한 날씨를 거의 초창기에 방송했을 때 나왔었죠. 네. 이쪽은
이쪽을 보시면요. 구례에서 만났던 돌탑이죠. 굉장히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셨던. 아직도 쌓고 있는 탑이죠. 음. 지금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아졌는지도 궁금하네요. 화창한 날씨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곡성의 소조 관음상 그리고 오츠크의 기란을 받고 있는 여수의 벅수 그리고 이에 질세라 고흥의 용바위까지 아주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역 곳곳에 그러고 보니까 다 있었네요. 그럼요. 있어요. 영광에서 만났던 설메리 큰 바위 얼굴. 네, 보자마자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드는데요. 제 얼굴이 커서일까요? 제 얼굴이 커서일까요? 맞아. 네, 맞아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무안에서 만났던 별바위와 달바위가 있었습니다. 신안에서 만났던 우실과 두류단. 이곳은 제가 갔다 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길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아, 마을 자랑하다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진짜 쌀이 나오는지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쌀이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매력 터지는 남도의 돌들을 살펴봤고요. 이 밖에도 어떤 돌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매력 만점 돌 아이를 찾아 먼저 전남 여수로 가봅니다. 네. 혹시 여수에서 복수를 뭐라고 해요? 복수가 뭐예요? 바보 멍청이. 아버님 복수가 뭐예요? 여수에서 복수? 바보 멍청이. 대체 여수의 복수는 무엇입니까? 복수는 우리 민족의 지킴이입니다. 네? 나무나 돌에 사람의 얼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몸통에는 이름을 새겨놓은 조형물입니다. 왜? 선생님, 그건 장승 아닙니까? 장승이 다 하고 있잖아요. 장승은 복수의 표준말입니다. 왜? 아, 복수가 사투리예요, 그러면? 사투리는 아니고 시대와 지역별로 복수를 부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여수에선 석장승을 복수라고 하는데요. 지역을 나누는 경계석이자 이정표 역할은 물론이고요. 불길한 기운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얘는 좀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치자면 약간 너무 못생긴 것 같은데 이런 아이도 지켰습니까? 마을을? 그러니까 오래돼서 아마 마모돼서도 하지만은 코나 눈을 갈아서 다려 먹으면 임신을 한다든가.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외계인 같은 얼굴도 있어요. 코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벅수가 남아있는 여수.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여수 연등동에 위치한 한 쌍의 벅수입니다. 전라 좌수영 서문으로 향하는 길목에 우뚝 서서요.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키는 보초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리부리한 눈 좀 보세요. 왔던 재앙도 쫓겨가겠더라고요. 주로 이런 복수는 성을 보호한다든가 네. 이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그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특히 뭐 질병이라든지 잡신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그 이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주로 세웁니다. 만져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결혼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그럼 코 만지기는 그렇고 아직은 아, 그럼. 귀를 만지면 어떻겠어요? 아니, 부자. 만약에 안 했는데 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 참 그 처녀가 애기가 생기고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 아이고 어머니 그림 맞추기 하고 계셨어요. 6시에 내 고향에 나온 사람 명이네 이 사람은. 맞아요. 맞아 근데 요거 막 이빨이 좋더만 이거. 이빨이 좋아요. 아니 얼굴이 어때요? 얼굴? 얼굴 이쁘. 아니 이쁘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어머, 들켰네요. 기운이 대단하셨죠, 저 어머니. 네. 네. 벅수가 이제 여수 사투리로는 뭐 약간 바보 혹은 막 이게 좀 뭘 잘 어리숙하게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서 복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돌이 뭐 움직이거나 생명체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멍청하게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 가시는 없는 소리지 그거. 가시 없는 소리. 그렇지 가시 없는 소리지. 이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 자식들 보고 누가 그렇게 그냥 나쁘게 가시 있어서 말하겠어. 박수먹이 안 건지. 뭘 이제 얼른 모르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 벅수야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거는 욕은 아니고 약간 게 가시 없는 가시가 없는 말. 그 말이. 어머니 진짜 그러면 올해도 복수 같은 한 해 되시고 계속 복수하시고 새해 복수 많이 받으시고. 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쓰자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전남 진도군 금고을 마을로 향했습니다. 진도에서 만난 돌 이야기 혹시 기억나실까요? 어머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쌀 나오는 돌. 예. 이 산골산에 예. 동굴 안에 그 마이블 잔상이 있어요. 예. 그 배꼽에서 나왔습니다. 배꼽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요 뒤로 산으로 올라가면 돼. 이 자리 같이 또 하겠습니다. 올라갑니까? 나 못 내려갈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지하 1층이다. 아, 맞아요. 저렇게 험했어요. 여기. 거의 뭐 90도의 경사를 자랑했었죠. 정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아주 아찔한 산이었죠. 지금 봐도 정말 아찔하네요. 아, 왜 동굴에서 나를 발견하고 난리야! 아, 진짜. 그렇게 가까스로 찾아간 금골산의 쌀굴. 이 동굴은 예부터 깨달음을 얻고자 한 스님들이 수련하던 곳이었는데요. 깊은 산 중에서 오래도록 수련에 몰두할 수 있었던 건 마의 열애좌상의 가슴팍. 자, 저 구멍 보이시죠? 맞아요, 이 맞아요. 구멍에서 예. 나온 쌀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네. 또 그 날짜, 이 부처님 봉안식을 언제든 날짜하고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리하고 문갑식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모지게요. 네, 네모지게 돼서 아마 그때 사리가 있은 걸로 사리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소실되고 분실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서 쌀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딱 필요한 만큼만 정량 딱 1인분의 쌀만 내어줬다는 전설의 쌀굴. 하지만요, 한 스님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막혀버리고 말았다는데요. 지나친 욕심은 독이 된다는 교훈까지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죠. 굴에 그 쌀 나오는 구멍 보고 왔거든요. 거기다 돌 넣으면 네. 돌? 아들 그거 탁 던져 넣으면 근데 지금 못 넣어요. 왜? 지금 아들 낳으면 안 돼요. 결혼을 안 했어요. 거기다 연 사람은 다 아들 낳았어. 그럼 혹시 어머니도 거기 넣었어. 넣으셔가지고. 그럼 우리 아들 한 남이야. 아유, 됐어요. 어머니. 저도 아들 낳아서 오! 저한테는 1인분의 쌀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저는 2인분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덜 베풀어주는 구멍이 아니었나 어머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내 생각이지. 아 그럼 구멍의 입장에서는? 거기서는 이게 조금 먹어야 너가 머리가 영리하다. 조금 먹어야?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밀어내죠. 괜히 찔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번엔 장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던 어르신들이었는데요. 여우 꼬리와 관련된 게 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바위는 그렇게 다 그 여우가 핥아가지고 붓같이 다 깎여 있어. 붓 모양으로. 여우가 핥아 만들었다는 전설의 붓바위 기억하시나요? 네네. 정말 붓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끝이 뾰족한 바위였는데요. 붓바위 전기를 받으면 문장가가 난다는 옛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위대한 학자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필암 영조 때 이주 판서를 지낸 병계 윤봉구 선생이 지나다가 이 바위가 붓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 바위의 영향으로 여기에서 대학자가 나셨구나 하는 뜻으로 필암이라고 당신이 새겨놓고 내려간 거예요. 이 붓바위에서 좀 기운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서 한번 핥아보세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핥으면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위를? 예, 올라가봐요. 선생님 그냥 글 쓰고 말게. 뒤에 혀를 내고 핥아야. 네?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아우, 다시 봐도 부끄럽네요. 부끄부끄. 그리고 이곳이 붓바위 이름을 따 만든 장성 피람서원인데요. 그렇죠. 이곳은 붓바위 정기를 받은 하서 김인우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서원인데요. 하늘의 도움으로 하서 선생이 동방에 태어났다는 뜻을 담은 우동사에는 김인우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도서관입니까? 그러죠. 하서 선생님이 직접 쓰셨다는 글을 판각으로 목판으로 만들어서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장판 가게는요, 하서 김인우 선생의 문집은 물론이고요. 유생들을 위해 쓴 저서의 목판을 보관 중인데요. 일평생 1600편의 시를 남길 정도로 글을 사랑한 선비의 모습과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썼던 스승의 열정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와. 선생님 이거 이거 보시겠어요? 무겁기도 하고요. 나무지만 상당히 두꺼운 나무잖아요. 우와, 아니. 옆에 만들어진 모양도 보시면 보물 같지 않아요? 너무 보물 같은데 그죠? 이거는 이거. 그러면 네. 직접 김인우 선생님께서 쓰신 글씨체인 거예요? 쓰신 글씨체를 탁본을 해서 이렇게 목판에 새겨놓은 것 같아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내 친구에게 그녀를 소개시켜줬고 이런 만남이 있은 때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저도 오늘 세아 씨 잘 만났어요. 왜요? 잘못된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우와, 재치가 네. 어마어마하시죠. 때론 간절한 염원을 비는 신앙의 대상으로, 때론 깨달음을 주는 스승으로 민중과 함께해온 돌. 돌에 투영된 옛사람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느껴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 돌과 관련된 얘기 김민아 씨의 진행으로 함께 봤는데 장태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진도의 쌀굴. 아, 신기하죠. 네네. 그 쌀굴을 통해서 욕심과 탐욕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렇죠. 전 그게 되게 의미 깊더라고요. 네네. 쌀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거보다는 그 옆에 지금 쌀도 안 나오니까 쌀 자판기를 좀 설치하면 괜찮다. 좀 호응이 되지 않을까 괜찮다. 싶어요. 왜냐면 진도의 검정쌀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 신비로운 말의 열의 좌상 이 기운을 받으면 뭔가 이 쌀에서도 영험한 기운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 쌀굴 옆에다 자판기를 세우자. 그렇죠. 괜찮네요, 그 돈을 넣고 쌀을 뽑는 거죠. 자판기를 누가 들고 가나요? 뭐 누구든 들겠죠. 근데 어쨌든 그 쌀도 의미가 또 좋은 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어떤 또 교훈이 또 있잖아요. 그 쌀굴의 교훈. 그 교훈 때문에 다이어트가 절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후로 변하신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자판기가 없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쌀국과 관련된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떤 아이템이 좀 눈에 확 들어오셨나요? 코 아. 네, 관련해서 저는 여수 벅수가 굉장히 인상 깊게 좀 보였거든요. 벅수의 코가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큰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도 지방은 농경 문화가 바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들 또는 생산력에 대한 염원들을 이런 거대한 자연의 어떤 그 생명력에 기대서 이렇게 좀 그 구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수의 복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예. 저는 맨 끝에 봤던 그 피람, 붓바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뒤로도 좋은 소식도 들리지 않았나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죠. 네. 여러분 붓바위 그 스토리 아시죠? 여우가 정말 붓 모양의 바위를 핥아서라도 이 도령님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염원이 또 다른 일을 냈어요. 그렇죠. 이제야 와, 올해 이 붓바위에 네. 다녀오고 나서 정말 엄청난 기쁜 소식이 있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붓바위의 기운이 넘치는 이곳 장성에 최근 경사스러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아니, 장성에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네, 피람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전 세계적인 보물이 된 거죠, 이제. 그럼요.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내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9개 서원이 전국에서 딱 묶어서 하나로 등재가 됐어요. 그 안에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피람서원 하나. 지난 7월이었죠. 국내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이곳 피람서원은 존재 자체의 가치도 크지만 건물에 깃든 이분의 정신 때문에 특히 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바로 하서 김인우 선생입니다. 하서 김민우 선생님은 정조대왕이 병하기를 문장, 도학, 절이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이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의 가장 기본인 절이를 크게 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해외 분들이. Hello, how are you? 여기 뭐예요? 피람사원, 피람사원. 피람사원입니다. 하면 되는데 왜 피람사원 이렇게 하시고? 영어처럼 하려고. 그리고 피람사원의 가치를 빛냈던 바위 바로 붓바위잖아요. 마을 어르신들과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피람사원 유네스코 등재 축하합니다. 빠빠빠빠빠빠 축하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등재가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보편적인 정신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도 본받아야 할 정신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다녀간 이후로 된 게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아버님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단호하시더라고요. 전매청 때문에 된 것 같아요 하고 하하하 한 번만 웃어주세요. 네. 사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세상에. 아유 저희 생각도 못했는데. 무슨 저희가 다녀가서 됐겠어요. 바로 이게 전매청의 힘이죠. 이제 세계인들의 보물이 된 거잖아요. 우리 붓바위까지 더불어서 어떻게 잘 보존되었으면 하세요? 바람 있으세요? 바람? 마을에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마을에 공장도 들어오고. 어른고 살기 좋게 해야지 좋지. 돈 벌 수 있는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지. 오. 공장 들어오면 오염되지. 아이고. 아니, 오염은 돼요, 사실. 아니 세계 유네스코면 오염돼서 안 돼. 디스코장 어때요? 어머니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디스코장은 춤을 못 춘 게 못 안 돼. 못 추시니까 그러면은 찜질방은 좋아. 성리학이라는 문화적 전통과 선연의 올곧은 정신이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공간 피람사원. 앞으로는 장성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야, 정말 우리 자랑이 아니라 진짜 우리 전매청 김사 씨가 다녀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세상에, 뭐 그랬겠어요. 이제 우연의 일치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먼저 가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만큼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장성희 피람사원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박사님. 어떻게 좀 풀이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피람소원은 그 호남 최대의 사액소원입니다. 사액소원이라면 이제 국가에서 이 재정을 이렇게 이제 부담하는 소원인데 특히 이제 이 피람소원 같은 경우에는 하서 김인우 선생을 배양한 소원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서 선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서울에는 이이가 있고요. 영남에는 이왕이 있고요. 충청에는 조식이 있고요. 호남에는 하서 김인우 선생. 그렇습니다. 예. 딩동댕. 예, 그 정도로고요. 이 이희 선생께서 하서 선생을 평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청수부영이요 광풍제월이라 맑은 물에 뜬 연꽃이요 화창한 봄바람에 비온 뒤에 달이다. 이렇게 평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학계의 아주 거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김인우 선생을 비양한 말하자면 이 피람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정말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세아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장태희 씨가 활약하는 시간인데 멍석을 깔아드립니다는 사실 마을 자랑인데 돌과 관련된 얘기가 뭐가 있었을까 하는 얘기도 드는데 찾아보니까 네. 그 사이사이에 돌과 관련된 마을 자랑들이 많았습니다. 참 기대가 큰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저 그럼 평범한 돌은 가라. 오랜 역사 속에서 마을을 빛낸 개성만점 돌자랑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월가리 마을의 액막이 입성. 지금 쫙 지금 산 보이죠? 네. 저가 진도 첩차산이. 그런데 저기서 내려오는 줄기가 월가리를 뻗치는데 살 수가 있다고 그러죠. 해치는 살.
아. 살이 소나기 안녕을 훼손하는 그런 산줄기 살기가 있다 그것이요. 그래서 높이가 9자, 넓이가 4자, 두께가 1자, 그러니까 아주 큰 돌이지. 네. 그 돌을 방죽에다 그러면 세웠단 말이에요.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어찌 그렇게 잘하세요? 진도 군지를 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 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기 젊으셨을 때 한가닥 하셨죠? 그렇지. 이 앉아 계시는 포스가 이렇게 자신 있다는 얘기요. 액막의 입성만큼이나 넘치는 포스가 압권이셨죠? 네. 흘러가는 옛날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돌자랑 바로 들독입니다. 우리 건불하게 살고 있는 박용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바위 위에 조그만 돌 있잖아요. 예. 좀 우리 마을에서 힘센 장수가 있었어요. 그 양반은 다 저 돌을 배꼽까지도 못 올려요. 저 돌이 거기에 조금해도 힘을 아주 무거워요. 신촌마을의 힘자랑 바위 들독 기억나시나요? 네네. 마을 이장님부터 저희 제작진까지 야심차게 도전을 해봤지만 꿈쩍하지도 않았던 들독입니다. 그 정도예요? 와우. 저의 그 표정력이가 아주 빛났던 들독들기. 태희 씨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꽃 하나도 못 든다 옮겨놓은 얘기잖아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고흥 선정마을의 몰쭉바위입니다. 저는 선정마을 이장 박영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 선글라스는 우리 저 작가님 분께서 끼라고 그래서 꼈어요. 잠깐 시킨 거예요? 네, 시켰어요. 아니, 그날 선글라스는 왜 끼셨어요? 네? 왜 끼셨어? 왜 선글라스 끼냐면은 우리 저 갯벌 바다가 은하철 바짝바짝 빛이 나요. 진짜 반짝거리더라고요. 그 바다를 보니까 눈이 너무 자랑하러 나오셔서 선글라스 얘기만 한참을 했네. 뭔 자랑해 주실래요? 아 맞다 우리 마을에 이제 이렇게 해안가에 보면은 이제 몰쭉바위라고 있는데 물쭉바위. 물쭉바위. 예. 그러니까 이걸 믿거나 말거나 한데 이제 뭐 연인들이 오셔가지고 부부 자손이 영상 거기서 이제 스타트 합방을 하면은 뭐 자손이 많이 거기 와서 이렇게 빌고 이러면은 자손이. 근데 꼭 합방을 해야 된다니까 그건 근데 합방이라는 단어가 방송에는 안 되나? 알아봐야죠. 그 말죽바위 이렇게 쓰다듬고 이러면은 자손이 생긴다고. 방송에 못 쓴단 말이오. 다시 우리가 아름답게 방송용어로 치장을 합시다. 자, 그러면 그 길쭉한 그 바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 자손이 생긴다. 백업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예. 그렇군요. 자손을 안겨준다는 몰쭉바위. 하지만 저는 아직 님을 보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답니다. 네. 이번에는 화순으로 갑니다. 아들 몇 명이세요? 아들만 드립니다. 아유, 이거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병나일구 하천마을에 사는 이복태라는 사람입니다. 아, 저 오늘 생각난다. 네. 예, 맞아. 예. 다른 분들은 그 반바지를 못 입고 다니는데 저는 원바지를 입고 다녔거든요. 왜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들 둘이 안 낳은 양반들은 반바지를 못 입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딸만 계속 나니까 많이 그 19분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맞아, 재밌었어요. 맞아. 네. 아는 사람만 웃지요. 방금 아버지 말을 이해하려면 나이가 50은 넘어야 돼. 아니, 나도 아직 이해 못했어. 내가 이해를 해야지 옆에 앉아 있는데. 안 돼. 그건 이해하면 안 돼. 이해하면 못 나가. 카메라 꺼지면 말해. 저는 아들 나는 비법이 뭐냐 버려. 아들 낳은 비법은 네. 미륵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뭐요? 옆에 미륵불이요. 옛날에 그 아내자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거기서 음식을 차려놓고 공을 들이고 그 미륵불에
코를 긁어서 코 긁은 가루를 물에다 타서 먹으면 뭐 아들을 그렇게 낳았답니다. 코 남아 있어요? 코가 그래 납작이 돼버렸죠. 그럼 가서 보면 납작이 됐어요. 코 납작이 됐어. 그런데 직구진 분이 뒤에가 숨어 있다가 배고픈 세상이라 아이고 코야 긁으면 아이고 코야 하면 그냥 실신해서 도망가 버리고 할 정도로 그 안여자가 그러면 그 음식을 갖고 와서 먹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재미난 전설이 깃든 병나리의 밀풀인데요. 천하제일의 온화한 미소로 어떤 소원이든 꼭 들어줄 것만 같은 대리 섣불 입상이었어요. 제가 이곳에서도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왔던 거 아시죠? 올해는 제발 결혼하게 해주시고 한 방에 아들 낳게 해주시고 이 선물 받고 꼭 소원 들어주세요. 진심이다. 아 깜짝이야. 뭐였더라? 다음 앨범 나오면 꼭 다시 찾아갈게요. 예. 이번에는 무안군 편입니다. 서울 일구사는 임남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바위하고 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달바위가 있어요. 달바위? 예. 달바위에서 우리 한 7살 때 되면은 거기 가서 미끄럼도 타고 그랬는데 그 옆에가 이 굴이 있더라. 그게 젊은 청년들이 거기다 뭐 꽃이 불을 막 피고 해갖고 쫓아내버렸어. 연지. 그럼 거기 여우가 살아요? 여우가 안 살고 우리 애였을 때는 오소리가 살았어. 아버님, 근데 우리 달바위인데 왜 달바위라고 불러요? 달같이 생겼어요. 없어. 폴포장 조성을 할 때에 마을에서 이 달바위는 천대는 회사측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죠. 제가 또 화보를 한 편 찍고 왔던 곳이죠. 멋진 폼도 뽐내보고 골프 여왕 박세리 선수의 그 유명한 맨발의 투혼까지 야무지게 따라했었던 그리고 그때 제 머리 위로 떠오르는 둥근 달바위 맞아. 그대로 살려놨어요. 네. 마을 분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품고 있는 벌포 마을의 돌 달바위 역시 정말 멋졌죠? 미끄럼 타고 놀았다는 네, 그 아이였어요. 저기서. 맞아요. 예. 다음은 나주로 갈게요. 우리 여 지역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97 자신 할머니가 계시고 94살 자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요 사항을 물어보니까 그때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들은 목격은 못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서로 우마차로 이제 돌려가면서 저것이 맷돌이에요? 맷돌. 그래 지금 왜 맷돌이 뭐 주황색 맷돌이 있대? 주황색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보고 나니까 실증이나 한번 저기다가 좀 저런 식을 발라놓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발라놓은 거예요. 황소가 뒷발로 돌렸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한눈에 보기에도 큼직한 풍동마을의 연자방아. 좀 더 돌을 빛내고 싶어서 색칠을 한 게 못내 아쉽긴 하지만 마을의 귀한 유산으로 잘 간직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다녀온 완도. 정도리에 살고 있는 정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내가 정도리가 살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돌을 이렇게 던지면은 9개 계단이 있는데 아침에 던지면 저녁까지 돌이 이렇게 반돌이 뛰다녀요. 그래서 그래서 9개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된데 파도가 치면은 이렇게 이제 스르르니 또 한 계단씩 없어졌다 또 2계단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9개 계단이 내서 구계등이라고 그럽니다. 활 모양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구계등. 둥그스름한 갯돌이 건네는 차그락차그락 인사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곳이었는데요. 파도의 몸짓에 따라 자연스레 생긴 9개의 갯돌 계단이 참 멋스러운 구계등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마을의 애군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입석에서부터 뭐 연자방아도 있었고 또 별바위, 달바위도 있었고 끝으로 이제 구계등까지 저희가 봤는데 정말 모아놓고 보니까 많네요, 돌자랑이. 아니, 저거 보면서 그 동료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돌돌 무슨 돌 쟁반같이 둥근 돌 어디 있나 전라도에 있지. 그 돌이었어요? 돌돌 그게 맞았나 나는 그 돌이었어요? 아니, 맞아요. 자, 그나저나 문창희 박사께서는 베스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돌? 저는 고인돌 유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인돌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7만 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40%인 3만 기가 있고요. 전남 지방에 2만 기가 있습니다. 가장 이 단위 지역에 가장 많고 가장 조밀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유사 역사학계에서 이것과 관련된 학설을 하나 이렇게 제기한 게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가 세계 문명의 발원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은 고인돌을 하나 만들 때 약 장정이 100명에서 200명 필요하대요. 그리고 큰 고인돌은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유추를 해보면 이것을 뭐 3만 기, 우리 지역이 2만 기 계산하면 약 10억 명이 인구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우리 전라도가 세계 문명의 발원지이자 중심지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고인돌도 인상 깊었지만 저는 제 코너도 그렇고 멍석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은 한결같이 돌부처와 석장승의 코를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그러네요. 정말 코가 높은 제가 석장승 돌부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남아있는 도라이님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전란을 많이 겪으면서 이 예전 생활 양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이 많이 소실됐잖아요. 이런 바위와 돌들이 아니었으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그런 생활 양식이나 어떤 그런 문화를 우리가 전혀 유추할 수도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귀한 보물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또 그런 돌들의 가치를 우리가 후손의 입장에서 잘 알아가고 또 그 수수께끼들을 풀어가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김세아 씨 코너 그리고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코너에서 이렇게 많은 돌 얘기가 나왔는데 돌 얘기가 여기서 끝이냐? 또 아닙니다. 아, 그래요? 끝일 줄 알았죠. 우리 마지막 순서 전라도면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천년의 유산 순서가 있었는데 이 천년의 유산은 사실 항일과 관련된 일,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년의 유산에서 나온 돌과 관련된 얘기는 어떤 유산인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전매청에서 소개한 수많은 유산 중에서 돌과 관련한 이야기는 늘 새로웠습니다. 영암 야산에서는 귀한 보물을 만났는데요. 이게 지금 글씨말이에요. 예, 매양비. 이 커다란 바위 틈새에 700여 년 전 쓰여진 글씨가 남아 있었죠. 공동체에서 공양했던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공양을 무엇으로 했느냐? 매향으로 했다 그 말이죠. 옛 사람들이 바위에 새겼던 것은 향나무의 위치. 바다에 묻었던 향나무가 천년의 시간 후에 떠오르면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할 미륵 세계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깨끗한 갯벌에 오랫동안 이렇게 묻혀 있으면은 굉장히 그 좋은 향기가 난대요. 향기를 그 부처님께 바치고 공양하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귀중한 그런 그 온 정성을 다해서
그 불공을 지리는 그런 그 염원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군은 영암 바다를 통해 침입해왔고 고통받아왔던 사람들은 매향이라는 미륵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미륵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공양하고 바쳐야 할 그런 침향을 미리서 만들고 또 우리 마을 모두에게 이렇게 평안과 안녕을 주십사 하는 그러한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매향 작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년의 비밀을 품은 바위 매향비. 이곳에는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백성들의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매양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공동체적인 나라를 걱정했던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매양비 속에 또 들어있을 것이다. 전라도의 남쪽 끝 신안에서도 숨겨져 있던 바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지였던 지도. 이곳 두류산에 조선 유학자들의 마지막 발자취가 남아 있었는데요. 대명 1월 내자가 이렇게 있고요. 소화 강산. 이거 보면 여기에 최, 익현, 변방이고 섬 사람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라고 흔히 여길 수 있는 곳에서도 서두리라고 일컬을 만큼 훌륭한 스승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맥을 이어갔다는 것도 우리가 새삼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를 주름잡았던 유학자들의 자취, 그리고 그들의 학풍을 이어받아 배우고자 했던 이곳 섬사람들의 열망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안의 또 다른 섬 암태도에서는 섬사람들이 돌로 쌓은 아주 특별한 지혜의 유산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송곡리 마을 우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주민들이 쌓은 우실은 길이 200m에 달하는 돌담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담긴 것이었는데요. 병풍처럼 쌓은 돌담은 안락하게 섬을 보호하고자 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쪽 북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서북풍을 막아주고 또 마을로 넘어오는 그런 차가운 기운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돌갑 담장 형태의 울타리와 또 팽나무 방풍림 역할을 하는 또 팽나무를 같이 조성을 해서 마을을 보호하고 또 마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나쁜 기운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섬마을의 안녕을 기원해 주었던 우실. 선조들은 돌담을 쌓고 그 옆에 숲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우실 숲을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실은 지금은 현재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그냥 흔한 담장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섬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유산으로서 계속 보존하고 가꿔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 하나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온 전라도 사람들. 100년을 넘어 1000년을 이어온 이 유산에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순수한 마음,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암의 매향비에서부터 신안의 우실까지 정말 돌들에 새겨진 그런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 다른 돌보다는 천년의 유산에서 재조명했던 돌의 가치는 사실 역사의 수수께끼를 후손에게 이어주는 그런 어떤 단서 같은
그런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사실 그냥 보면 그저 그런 낙서로 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물이었던 거죠. 이걸 지나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준 우리 전매청. 정말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있는 천년의 보물과 같은 그런 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오실은 그 섬 사람들의 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섬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면은 그 누가 지키나. 그렇죠. 예. 그 천년의 의미를 다시 새겼으면 좋겠고 이렇게 돌에 이렇게 글씨 새긴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쓰면서 외우잖아요. 돌에 새길 정도면 얼마나 마음에 깊게 새겼을까. 그럼요. 이런 예.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저는 신안 지도의 글씨바위가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지도 그러면 지혜로운 섬이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유산을 재발견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싶고요. 이 글씨바위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유배에 와서 제자를 키웠던 최익현 선생이랄지 김병목 선생이랄지 이런 선생들을 기리는 뭐 담비 두류당 같이 이런 유적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이 참 대단했구나. 그러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말하자면 버팀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세 분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보면은 내용 중에 뭐 천년 바위, 천년 사랑, 정말 전라도 천년 특집 우리 프로그램 전매청까지 천년의 모든 역사가 다 담긴 것 같아요. 저도 길이길이 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예술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던 한번, 예.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문창희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전라도의 어떤 잠재력과 매력 그리고 전라도의 힘은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겨우 이제 한 개 이 돌이라는 거 하나 이게 우리가 이제 재조명하는 거고 더 많은 무궁무진하는 우리 전라도의 자원들 콘텐츠를 좀 다시 한번 재발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우리도 전매청의 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형. 인형. 우리가 또 전매청의 또 인형과 같은 존재. 그리고 또 돌과 같이 정말 수천 년이 흘려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정말 그런 돌처럼 전매청의 그런 귀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50년 아니라 500년 함께해요. 자, 그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 제작진이 무슨 주제로 묶을 것인가? 저는 일단은 돌을 정말 많이 찾아다녔고 그 외에는 인물을 많이 인물 만났어요. 인물.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종합해서 보여주실 것 같아요. 나는 나무. 저도 인물이요. 인물. 사람. 인물. 네. 과연 이 중에 있을지 우리 제작진이 이걸 또 뛰어넘을지 한번 다음 주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마을 앞에는 선도를 세워서 표지석유로 삼기도 하고 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족장의 무덤은 고인돌로 또 커다란 바위에는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돌의 가치를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매청 50회 특집으로 마련한 위대한 재발견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